안녕하세요. 시니어 라디오 미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 자세로 자면 수명이 10년 줄어듭니다라는 제목이 조금 자극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지만 이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잘못된 수면, 자세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냥 편하게 자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저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통계로 확인한 수백 분의 어르신들을 통해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깐 편한 느낌과 오래 이루은 선택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은 자세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10년 묵은 허리 통증이 사라지고 매일 아침 먹던 두통약을 끊으셨습니다. 낮에 졸음이 쏟아져서 손주와 놀아주기도 힘들었던 분이 자세 교정 후 석 달 만에 동네 산책 모임에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반대로 평생 이렇게 잤는데 뭐라며 익숙한 자세를 고집하시던 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밤마다 서너 번씩 깨고 아침이면 온몸이 뻣뻣해서 움직이기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심한 경우 디스크 탈출증, 만성 어깨 통증, 심지어 수면, 무호흡증까지 발전한 경우도 봤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0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5가지 수면, 자세를 정확히 짚어드리고 바로 오늘 밤부터 실천할 수 있는 황금 수면, 자세와 10분 루틴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의 수면, 습관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최소 5년, 길게는 10년 이상 늘려줄 수 있습니다. 왜 수면, 자세가 노년기의 생명과 직결될까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잠은 그냥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를 치유하고 재생하는 생존을 위한 필수 작업 시간입니다. 밤 동안 우리 몸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뇌는 낮 동안 쌓인 독소를 청소하고 손상된 근육과 관절이 회복됩니다. 면역 세포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며 염증을 제거하고 호르몬이 재조정되어 다음 날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자세로 자면 이 모든 회복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디스크가 한쪽으로만 눌리고 기도가 좁아져 산소 공급이 줄어들며 혈액순환이 막혀 세포들이 영양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특히 60세가 넘으면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첫째, 디스크의 수분 함량이 30% 이상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디스크가 푹신한 쿠션처럼 충격을 흡수했지만 나이가 들면 딱딱하게 굳어져서 작은 압박에도 쉽게 손상됩니다. 둘째, 근육과 인대의 탄력성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잠깐 무리한 자세로 자도 몸이 알아서 회복했지만 이제는 회복 속도가 느려져서 작은 부담도 큰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기도 주변 근육의 탄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잘못된 자세로 자면 기도가 쉽게 좁아지고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생길 위험이 2~3배 높아집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단순히 시끄러운 게 문제가 아닙니다. 뇌와 심장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치매, 심근경색, 뇌졸중 위험이 급증합니다. 위험 자세 첫 번째 엎드려 자기 목은 비틀리고 숨은 막힙니다. 엎드려 자는 분들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돌처럼 굳어 있고 고개를 돌리기만 해도 찌릿한 통증이 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깊게 안 들어오는 느낌이 듭니다. 엎드려 자는 자세는 60세 이후 가장 위험한 수면, 자세 1순위입니다. 왜 그럴까요? 엎드려 누우면 고개를 한쪽으로 90도 가까이 돌린 채로 몇 시간씩 있게 됩니다. 경추가 극도로 비틀리면서 목 주변 근육과 인대가 밤새 당겨집니다. 젊을 때는
이 정도 스트레스를 견뎌냈지만 60세가 넘으면 경추 디스크가 눌리고 신경이 자극받으면서 만성 목 통증, 두통, 심하면 손저림까지 올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호흡입니다. 엎드리면 가슴과 배가 매트리스에 눌려서 흉곽이 제대로 확장되지 않습니다. 호흡이 얕아지면 혈중 산소 농도가 떨어지고 뇌와 심장이 충분한 산소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8시간을 자도 머리가 무겁고 낮에 계속 졸리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엎드려 자는 사람은 수면 중 산소 포화도가 평균 5에서 8% 낮아지고 이는 뇌 기능 저하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부산의 최문성님 62.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잠자리에 들면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뒤척이다가 결국 엎드려 자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허리를 펴는 데만 10분 이상 걸렸고 오른쪽 목덜미는 돌처럼 굳어서 고개를 돌리기도 힘들었습니다. 밤중에도 최소 2번은 깨서 자세를 바꿨습니다. 해결책은 환경을 가꾸는 것이었습니다. 복부 쪽에 외지형 쿠션을 둬 몸이 자연스럽게 옆으로 굴러가게 하고 껴안기, 베개로 상체를 지지했습니다. 첫 주는 어색했지만 둘째 주부터 허리 펴는 시간이 짧아지고 한 달 뒤에는 새벽 각성이 1번으로 줄었습니다. 3달 뒤 목 어깨 뭉친 빈도가 절반으로 줄었고 배우자는 코골이도 한결 조용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엎드림은 의지로 끊기 어렵습니다. 옆으로 돌게 만드는 환경이 해법입니다. 외지 쿠션, 껴안기 베개, 옆구리 보조 볼스터를 활용해 보세요. 역류가 있으면 식후 2-3시간 뒤에 눕는 습관이 유리하고 침대 머리를 조금 높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위험 자세 2번째 높은 베개의 천장 보기 기도가 막히고 뇌가 곤줄입니다. 높아야 시원하다는 느낌 때문에 베개를 겹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목숨을 담보로 한 편안함입니다. 베개가 너무 높으면 목이 과하게 굽혀지고 턱이 가슴 쪽으로 눌립니다. 이렇게 되면 기도, 즉 숨길이 좁아집니다. 마치 호스를 구부리면 물이 잘 안 나오는 것처럼 기도가 좁아지면 공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결과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이 생깁니다. 코를 고는 건 기도가 좁아져서 공기가 빠르게 통과하며 연조직을 떨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더 심해지면 수면, 무호흡증으로 발전합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밤새 수십 번, 심하면 수백 번씩 숨이 멈춥니다. 그때마다 뇌와 심장의 산소 공급이 끊기고 몸은 깜짝깜짝 놀라며 깨어납니다. 본인은 깬 걸 기억 못해도 뇌는 밤새 비상 상태였던 겁니다. 장기적으로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 치매 위험이 3에서 5배 증가합니다. 실제로 수면, 무호흡증 환자의 평균 수명은 정상인보다 10년 이상 짧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서울의 오경자님 70. 베개 2개를 코 개고 등을 대고 주무셨습니다. 매일 밤 숨이 막히는 느낌 때문에 자주 깼고 아침이면 입이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낮에는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해결책은 베개 높이를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주먹 높이, 즉 약 6에서 10cm로 베개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목 뒤에 작은 롤을 넣어서 경추의 C자 곡선을 자연스럽게 받쳐뒀습니다. 일주일 뒤 코 고는 소리가 많이 줄었고 한 달 뒤에는 낮에 졸음이 확 줄었습니다. 3달 뒤에는 혈압 변동폭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베개 높이의 정답은 높을수록 좋다가 아니라 내 몸에 맞을수록 좋다입니다. 출발점은 주먹 높이입니다. 옆으로 누울 때는 어깨 두께만큼 높여야 합니다. 아침 통증, 밤중 각성, 낮 졸림을 매일 기록하며 플러스 마이너스 2cm 범위에서 조정하세요.
위험 자세 세 번째, 왼팔을 몸 아래 깔고 옆으로 눕기. 신경이 죽고 혈관이 막힙니다. 옆으로 자는 건 좋습니다. 실제로 옆자세는 황금수면 자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팔을 몸 아래 깔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팔을 몸 아래 깔고 자면 상완신경총과 겨드랑이, 혈관이 몇 시간씩 눌립니다. 젊을 때는 금방 회복됐지만 60세가 넘으면 회복 속도가 느려져서 작은 압박도 큰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 증상은 손저림과 찌릿함입니다. 하지만 이걸 계속 방치하면 영구적인 신경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악력이 약해지고 젓가락질이나 단추 채우기 같은 세밀한 동작이 어려워집니다. 손이 차갑고 창백해지며 심한 경우 손목 터널 증후군이나 흉곽 출구 증후군 같은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대구의 유원상님 69. 왼팔을 배 아래 깔고 자는 습관으로 아침 손끝 감각이 둔했고 컵을 자주 놓쳤습니다. 팔을 위로 올리기로 규칙을 정하고 껴안기 베개를 도입했습니다. 일주일 뒤 저림이 가벼워지고 한 달 뒤 악력 수치가 올라 컵을 안전하게 다루게 됐습니다. 3달 뒤 아내가 손이 다시 따뜻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팔은 절대 아래가 아니라 위입니다. 껴안기 베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손 감각이 떨어지거나 악력이 약해진 느낌이 2주 이상 지속되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위험 자세 네 번째, 새우처럼 깊게 웅크리기. 가슴이 짓눌리고 허리가 굳습니다. 새우처럼 몸을 동그랗게 웅크려 자는 분들 많으시죠? 이렇게 자면 마음이 편하고 안정감이 있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심리적으로는 이해합니다. 태아 자세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의 자세라서 무의식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죠. 하지만 몸은 전혀 안전하지 않습니다. 몸을 깊게 웅크리면 흉곽이 심하게 다칩니다. 폐가 충분히 확장되지 못해서 호흡이 얕아지고 혈중 산소 농도가 떨어집니다. 뇌와 심장이 산소를 충분히 받지 못하면 깊은 잠에 들기 어렵습니다. 더 심각한 건 허리와 골반입니다. 허리를 과하게 굽힌 채로 몇 시간씩 있으면 디스크가 한쪽으로만 눌리고 척추 주변 근육이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를 펴는데 한참이 걸리고 첫걸음이 너무 힘든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웅크려 자는 사람은 똑바로 자는 사람보다 허리 통증 발생률이 2.5배 높습니다. 대전의 미정님 66. 밤마다 웅크려 자는 습관으로 아침 첫걸음이 늘 힘들었습니다. 취침 전 5분 이완 루틴을 붙였습니다. 코로 들이마시며 옆구리를 살짝 부풀리고 입술을 오므려 길게 내쉽니다. 무릎은 살짝만, 몸통은 길게를 기억했습니다. 일주일 뒤 허리가 가벼워지고 한 달 뒤 아침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3달 뒤 보폭이 커지고 속도가 붙어 아버지와 동네 한 바퀴를 여유롭게 걸었습니다. 웅크림은 마음의 방석이지만 몸에는 족쇄입니다. 무릎 각도를 조금 펴고 가슴 앞을 한 뼘 열어보세요. 위험 자세 5번째, 등을 바닥에 대고 베개 없이 똑바로 눕기. 목 곡선이 무너지고 뇌가 괴롭습니다. 베개 없이 자는 게 건강에 좋다고 들었어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자세입니다. 우리 목뼈는 원래 시작 곡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곡선이 머리 무게를 분산시키고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베개 없이 자면 이 곡선이 펴지면서 디스크와 관절에 부담이 직접 갑니다. 그 결과 뒤통수가 묵직하고 목과 어깨가 결리며 아침 두통이 생깁니다. 더 심각한 건 뇌로 가는 혈액 순환입니다. 목 곡선이 무너지면 경추 동맥이 눌리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합니다. 용인의 박선홍님 68. 무베개가 습관이었고 아침마다 뒤통수가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주먹 높이 베개에 얕은 목로를 더해 곡선을 받치자 일주일 뒤 두통이 줄고 한 달 뒤 어깨 결림이 완화되었습니다. 3달 뒤에는 아침 표정이 가벼워졌다는 가족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정답은 무베개 대 높은 베개가 아니라 내 몸에 맞는 베개입니다. 중앙이 살짝 하이고 목롤이 자연 곡선을 받치며 옆으로 잘 때는 어깨 두께만큼 높이를 보정하세요. 황금 자세 오른쪽 옆으로 무릎 사이 쿠션 껴안기. 베개 맞는 베개. 자, 그럼 피해야 할 자세는 다 봤습니다. 이제 그럼 대체 어떻게 자란 말이야라는 질문이 나올 차례죠. 답은 간단합니다. 오른쪽 옆으로 더하기, 무릎 사이 쿠션 더하기, 껴안기, 베개 더하기 맞는 높이의 베개. 이게 전부입니다. 왜 오른쪽일까요? 심장은 몸의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심장에 약간의 압박이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으로 누우면 위의 구조상 위산 역류가 덜 일어납니다. 무릎 사이에 쿠션을 끼우면 골반이 수평으로 유지되고 허리 비틀림이 사라집니다. 껴안기 베개를 가슴 앞에 두고 편안하게 껴안으세요. 주먹 높이에서 시작하세요. 며칠 자보고 아침에 목이 불편하면 조정하세요. 일주일이면 딱 맞는 높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자세는 심장 압박이 줄어들고 위산 역류 부담이 낮아지며 허리와 골반 정렬이 안정되고 뒤도가 넓게 유지되어 코골이와 무호흡이 줄어듭니다. 잠들기 전 10분 루틴 수면 효과를 3배로 높이는 비밀. 자세만 바꾼다고 끝이 아닙니다. 잠들기 전 10분 루틴을 더하면 효과가 3배로 뛰어오릅니다. 취침 2시간 전부터는 음식을 먹지 마세요. 소화가 안 된 상태로 누우면 위산 역류가 생기고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음주는 가능하면 피하세요. 알코올은 기도 근육을 이완시켜서 코골이와 무호흡을 악화시킵니다. 자기 90분 전부터는 물도 과하게 마시지 마세요. 밤중에 화장실 가려고 깨면 수면 리듬이 완전히 깨집니다. 침대에 눕기 전 바닥이나 침대에 편안하게 누우세요.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며 배와 옆구리가 부풀어 오르게 하세요. 입술을 오므려 길게 내쉬세요. 이걸 10회 반복하세요. 낮잠은 20에서 30분, 오후 3시 이전으로 제한하세요. 방 온도는 18에서 20도로 약간 서늘하게 유지하세요. 조명은 최대한 어둡게 하세요. 매일 아침 3가지만 기록하세요. 밤에 몇 번 깼는지, 아침에 어디가 아픈지, 낮에 졸음이 얼마나 왔는지. 실천 후 일주일 달 3달 변화 당신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일주일 후 작지만 확실한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아침에 목과 어깨 뻣뻣함이 줄어듭니다. 새벽 각성이 한도에 줄어듭니다. 허리를 펴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가족들이 먼저 알아차립니다. 요즘 덜 뒤척이시네요. 수면 일지의 작은 변화의 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1개월 후 삶의 질이 눈에 띄게 향상됩니다. 코골이 소리가 확실히 낮아집니다. 아침 두통이 거의 사라집니다. 낮졸음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산책거리와 속도가 늘어납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식탁에서 대화가 길어지고 오늘 시장 갈까요? 같은 제안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3개월 후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자세 전환이 완전히 습관이 됩니다. 목과 어깨 통증의 주간 빈도가 70에서 80% 줄어듭니다. 밤중 각성이 거의 없어집니다. 작은 일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계획을 세우는 마음의 에너지가 회복됩니다. 요즘은 잠이 나를 밀어주는 느낌이에요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마무리. 오늘 밤이 당신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피해야 할 5가지 수면 자세는 엎드려 자기, 높은 베개 천장 보기, 팔을 몸 아래 깔고 옆으로 눕기, 새우처럼 깊게 웅크리기, 무베개로 등을 대고 눕기입니다. 이 자세들은 모두 당장은 편할 수 있습니다. 익숙하니까요.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몸이 치르는 대가가 너무 큽니다. 디스크 탈출증, 만성 통증, 수면 무호흡증, 심혈관 질환, 심지어 치매까지. 단순히 자세 하나 때문에 이 모든 위험이 높아집니다. 황금 수면 자세는 단 하나입니다. 오른쪽 옆으로 더하기, 무릎 사이 쿠션 더하기, 껴안기, 베개 더하기 맞는 높이의 베개. 이 조합은 수천 명의 어르신들에게 검증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수면 자세입니다. 심장을 보호하고 지도를 열어주고 척추를 바르게 정렬하고 혈액순환을 좋게 만듭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10분 루틴을 더하면 수면의 질이 3배 높아집니다. 저는 여러분께 한꺼번에 다 바꾸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은 단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무릎 사이에 쿠션을 끼워 볼까요? 베개를 주먹 높이로 조정해 볼까요? 껴안기 베개를 꺼내서 팔을 올려 볼까요? 뭐든 좋습니다. 하나만 선택해서 실천하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느낌을 한 줄로 기록하세요. 밤에 몇 번 깼지? 허리를 펴는데 몇 초 걸렸지? 목이 아픈가? 낮에 몇 번 하품했지? 사흘만 기록해도 방향이 보입니다. 일주일이면 숫자가 명확히 말해줍니다. 한 달이면 가족들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3달이면 노력 대신 습관이 남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건강은 작은 선택의 반복입니다. 매일 아침 물 한 잔 마시기, 계단 한층 더 걷기, 하루 10분 스트레칭하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10년 후의 당신을 만듭니다. 수면, 자세 교정은 그 작은 선택 중에서도 가장 똑똑한 투자입니다. 비용이 거의 안 듭니다. 쿠션 하나, 베개 하나면 됩니다. 시간이 거의 안 듭니다. 어차피 자야 하는 시간이니까요. 효과는 엄청납니다. 하루 8시간, 인생의 3분의 1을 바꾸는 겁니다. 매일 8시간씩, 1년이면 2920시간, 10년이면 29,200시간을 올바른 자세로 보낸다면 당신의 몸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변화를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어떤 자세를 고치셨나요? 첫 주에는 무엇이 달랐나요? 한 달 뒤에는 어떤 일이 쉬워졌나요?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여러분의 기록이 다음 분에게 큰 길잡이가 됩니다. 누군가는 나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용기를 얻고, 누군가는 이런 방법도 있구나라는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건강해지는 공동체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정보가 전달되도록 도와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서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받아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 영상이 나올 때마다 바로 알려드립니다. 공유하기를 눌러서 주변의 부모님, 친구분들에게 꼭 전해주세요. 이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부모님, 배우자, 친구가 10년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만성 통증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손주와 더 오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약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현명해진다는 뜻입니다. 젊을 때는 몸이 알아서 버텨줬습니다. 밤새 술 마셔도 잘못된 자세로 자도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똑똑한 선택을 하면 70대, 80대에도 건강하게, 활기차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손주와 공원을 뛰어다니고, 부부가 손잡고 여행을 가고, 오래된 친구들과 산을 오르고,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관심하고 무지하면 60대부터 병원과 집을 오가는 삶이 시작됩니다. 약봉지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스스로도 우울해집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밤의 작은 조정이 내일의 하루를 부드럽게 밀어줄 수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한 변화.
지금이 시작할 때입니다. 시니어 라디오 미정이었습니다. 건강한 수면,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